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세계 무역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18년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8년 3.3%에서 2022년 2.8%로 하락하며 약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락은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입니다. 국제반도체산업협회 세미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5,590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6% 감소했으며 이는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국인 대만과 미국이 기술적 혁신과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26년까지 추가로 0.5%포인트 감소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업 등 다른 주요 품목에서도 유사한 경쟁 심화와 수요 둔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추세가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문제를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 특히 수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경제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수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뒤에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우려스러운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6년 예상치가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에게 경고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단한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에 세계 수출 시장에서 약 3.51%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 수치는 2.9%로 내려왔습니다. 2018년에는 3.3%에 달했던 점유율이 매년 조금씩 감소해온 셈이죠.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대단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 이 같은 숫자의 하락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반도체 산업,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엔진 역할을 하는 핵심 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8.5%나 감소하며 약 24개월째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3년 8월만 해도 반도체 수출은 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4%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수요 축소와 공급의 과잉, 그리고 치열한 경쟁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더 나아가 전체 수출 시장이 직면한 이 위기는 그저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조짐일까요? 전 세계적인 관점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Chips and Science Act라는 법안을 2022년에 통과시킨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생산 설비를 미국 내에 두는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제조 기지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기로 발표하기도 했죠. 둘째,
중국에서는 국산화 기조를 강화하며 자체적인 반도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을 목표로 하는 14차 5년 계획을 통해 반도체의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빠르게 확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대만의 TSMC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TSMC는 현재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선도하며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삼성전자는 기술력에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지만 여전히 수율 문제와 생산량 확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TSMC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국제적 요인들 외에도 내부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인건비 증가, 그리고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전반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산업은 구조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살아나는 듯한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향후 2026년까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점유율 감소가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한국 경제 전체에 더 큰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면 이것이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한 반도체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시장 점유율의 하락은 확연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약 3.3%였던 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26년 2.9%로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특히 큰 타격을 입었으며 2025년 대비 무려 8.5%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두 지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방어책을 펼치면서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축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생산 능력 확장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늘려왔고, 심화된 미국-중국 기술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야기하며 한국의 역할을 점점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시기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출발해 한국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국내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며 해외 경쟁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생산 확대를 하면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 시작된 미국, 유럽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한국의 시장 점유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늦어지면서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 감소는 단순한 일시적 하락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복잡한 경제적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와 기술 발전의 변동 속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현상은 다양한 요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응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우선 세계 시장 환경 변화와 치열한 경쟁 구도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여러 통계가 증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8년 3.1%에서 매해 소폭 하락하여 2025년 기준 예상 점유율은 2.7%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로 평가됩니다. 반도체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약화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성훈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는 에너지 전환과 기술 변화라는 대변혁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발 앞선 경쟁력을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대만과 중국 같은 경쟁국들이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점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TSMC의 경우 2025년부터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55%까지 끌어올리며 한국 기업을 강하게 위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전망은 TSMC가 꾸준히 3나노 이하 공정 기술을 상용화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려는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중국 역시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 시장을 잠식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 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며 빠른 시장 점유율 상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 스미크, SMIC와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자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한국이 그동안 누렸던 중간재 시장을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중국 내 반도체 제조업 시장 점유율이 19%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은 한국 기업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배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 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약 2,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새롭게 발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국 내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미국 내 첨단 기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수출하던 미국 시장 내 입지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며 일부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외부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 산업에 더해지는 경쟁적 압력의 일환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꾸준히 강세를 유지하며 점점 더 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6년까지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1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이 공급망 내 주요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던 기존 관계를 재조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경제적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까지 맞물려 있어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복잡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파장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출 산업은 한국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경제 동력이며 이를 담당하는 주요 대기업들이 국내 고용 시장과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산업연구원 KIAT에 따르면 수출 감소로 인해 2026년까지 약 2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생산 비용 증가와 기술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며 주요 기업들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희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전 위기에서도 국제 협력 및 기술 투자로 반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성훈 교수는 한국이 진정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춘 혁신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은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며 큰 경제적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직면한 수출 시장 점유율 감소는 그 원인이 다층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세계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산업 구조 개편,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세계는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할 것입니다. 당장 한국 경제는 수출의 감소로 인해 GDP 성장률 감소라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또한 고용 시장에서도 충격이 예상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6년 중소제조업체에서 약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부의 추가적인 산업 육성 정책 또는 새로운 보호 무역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도전을 통해 한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과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동맹 강화, 신산업 투자, 그리고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AI 및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 개발이 핵심적입니다. 2026년 후반기에 계획된 글로벌 반도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참여 여부와 발언 내용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처 다변화와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기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 채널에서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경제에 닥친 도전과 그 배경,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한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특히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1.6% 하락한 것을 보면 이는 어려운 국제적 경쟁 상황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으로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대만, 미국 등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공정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시장으로의 전환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국제 경제 시장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분석은 앞으로도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캐리은 이러한 상황이 한국 경제 성장률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2026년까지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 내수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AI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유도와 지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 징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 채널은 여러분께 한국 경제의 실태와 글로벌 환경 속에서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